오늘은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의 이 변동 상황을 매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나 또 수출입 동향, 또 물가 상승형 인플레이션, 또 달러 환율 문제, 또 현재 국내 기준금리 3.5%죠. 이런 것들은 미국의 주식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주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예요. 이미 6번 연속 제자리 걸음이라서 이번에도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는 미국 주식시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금리 현재 5.5%에서 동결을 할지 0.25%를 더 올릴지 이런 여부, 내년에 언제쯤에 또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할지 이런 여부는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전 세계의 중요한 관심사이고 각 국가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중요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 증가율, 가계 부채 비율, 실업률 등 이런 국내 주식시장에 중요하고 민감한 경제 지표들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 중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지만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 중인 사람에게도 미국의 경제, 정치, 사회, 금융, 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각종 이슈들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매달 중순경에 발표를 하고 있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 세계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지만 미국의 CPI, 이번 주 30일 공개되는 미국의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또 각종 이 경제 지표들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중요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이듯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 발표, 미국 시장에 투자 중인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지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는 미국 시장에 투자 중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주식 투자자들에겐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이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지수의 변동은 그날 즉시 각 나라의 주가지수에 그대로 반영이 될 정도로 미국의 주식시장의 상황은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중요한 시장입니다. 하물며 미국 주식시장에 그것도 시장 전체에 투자하고 있는 ETF에 투자 중인 사람에게는 미국의 각종 이슈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미국의 주식시장의 새로운 각종 정보들을 우리는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소폭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이해서 미국의 소비가 강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된 것이 지수를 하락세로 이끈 것으로 해석됩니다. 8, 9, 10월 3개월 동안 하락 10% 이상 하락을 했다가 11월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평균 상승세를 한 달 동안에 다시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11월 네 번째 주 목요일입니다. 지난주였죠. 추수감사절과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오늘 사이버 먼데이까지의 온라인 매출은 연말 쇼핑 시즌에 성과를 가늠하는 잣대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주목을 해온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가계저축 축소 등으로 연말 쇼핑이 이전 연도보다 둔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소비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완화됐습니다. 오늘 지수들이 모두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16% 하락, S&P 500은 0.2% 하락해서 4,559에서 4,550으로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0.07% 하락해서 14,241.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0.23%였습니다. 3,739입니다.
연말의 쇼핑 시즌을 맞아서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있다는 소식에도 지수는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미국의 지수들은 4주 연속 올랐는데 이번 주 첫날 조금 하락했습니다. S&P 500 시가총액 중에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비중, 매그니피센트 7종목 알고 계시죠? 2019년도 초만 해도 15% 중반이었습니다. S&P 500의 시가총액 중에. 근데 현재는 그거의 2배, 30%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상승폭은 0.98%였습니다. 테슬라도 0.27%, 마이크로소프트 0.31%, 아마존 0.67% 상승했고 애플, 알파벳, 메타는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이죠. 블랙 프라이데이의 올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서 사이버 먼데이 매출도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증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성장률은 안정되는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것은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 이사들의 발언과 소비자 신뢰지수, 10월 개인 소비지출 PCE, 또 이 인플레이션 등에 관한 주요 수치가 발표된 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증시 움직임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12월 1일 애틀란타 스펠먼 대학에서 열리는 토론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미셸 보먼 연준 이사도 28일 연설에 나섭니다. 30일에는 조엘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11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28일에 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 10월 개인 소비지출 PCE 30일 날 발표가 됩니다. 도이체방크가 내년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 전망치를 5,100으로 제시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도이체방크는 내년 미국 경제가 완만하면서 짧은 경기 침체를 겪고 반등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낙관했습니다. 낙관 시나리오가 펼쳐질 경우 S&P 500 지수가 내년 말 5,500까지 뛸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RBC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 지수 전망치를 5,000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4,700을 제시했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그러나 이들의 전망이 조금은 비관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월가의 내년 S&P 500 지수 전망치 중간값이 4,700 수준입니다.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 금리가 4.88%, 10년물 금리는 4.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12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96.8%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53.6%,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41.6%에 달했습니다. 소비 흐름과 달리 미국의 주택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0월의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5.6% 감소한 연율 67만 9천 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4.5% 감소보다 감소폭이 더 큰 것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40만 9,300달러로 직전 달에 41만 8,800만 달러보다 약간 내렸습니다.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부 텍사스랑 원유 가격은 0.9% 내린 배럴당 74.86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 12.46까지 내려가서 2020년 1월 17일 이후 최저치까지 기록을 했다가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전장보다 0.23포인트, 1.85% 오른 12.69%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이틀 연장에 합의했다고 외신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지난 24일 시작된 휴전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휴전 기간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50명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각각 풀어줬습니다. 또한 하마스는 휴전이 연장된 이틀간 이스라엘 인질 20명을 추가 석방을 하고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을 순차 석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합의된 휴전 연장 기간 동안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